안녕하세요. 명순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미의 역설. 이 말은 우리가 백미가 왜 좋은가, 왜 많은 장점이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백미를 백안시하고 현미를 음, 현대인들을 구하는 슈퍼맨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불과 50년 전만 해도 백미밥과 고깃국은 서민들의 노망이었습니다. 흰쌀밥에 소고기국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그런 현미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백미를 비난합니다. 500식품이라고 하죠. 5가지 하얀 음식.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첫 번째가 바로 이 백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백미를 많이 먹죠. 자, 그리고 현미는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100번씩을 씹어서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백미를 아무튼 백안시합니다. 자,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백미밥에 고깃국을 평생 드시고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럼 백미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백미의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에서 변을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변이 좋아지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백미밥을 먹는다고 변이 좋아지느냐? 어, 자, 우리 소화 기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 백미밥은 어디서 소화가 될까요?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먹죠. 근데 크게 나눠 보면은 단백질 음식이 있고 탄수화물 음식이 있고 섬유질 음식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외하면은 다 섬유질이죠. 그리고 물론 어떤 음식에 따라서 섬유질과 단백질,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고기 같은 경우는 당질이나 섬유소는 없고 오로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만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제 현미를 보면 현미에는 주로 탄수화물이고 쌀결하는 미강이라는 섬유소가 있고 쌀은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으로 조합이 되죠. 과일은 단백질은 거의 없고 섬유질과 당질 음식이고, 자, 콩은 당질도 조금 있지만 주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고, 견과류는 주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으면서 섬유질도 있고 섬유소, 이렇게 이제 그 비율 조합이 틀리게 들어있는데, 아무튼 이 당질 음식은 탄수화물은 내 소화기 내에서 어디서 소화되느냐. 즉 예를 들면 이제 백미밥이라고 했을 때, 자, 먼저 당질은 내 소화 요소. 우리 침 속에도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있죠. 내 소화 요소에 의해서 소화가 됩니다. 즉 분해가 됩니다. 즉 위장과 소장에서. 자, 그리고 소화되다만
자, 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려면은 단당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단당으로 쪼개진 것들은 소장에서 흡수돼서 세포까지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이 탄수화물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당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단당은 자, 우리가 먹은 쌀밥은 내 혀에 그렇게 달진 않죠. 근데 이놈이 단당으로 쪼개지면 달아집니다. 우리가 현미효소 만들 때 누르고 섞어 놓으면 달아지죠. 그게 바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단당으로. 소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단당으로 쪼개져야 그 단당이 몸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미밥은 복합당인데 복합당이라는 것은 분자 구조가 수백 개, 이 단당들이 수백 개가 서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복합당이라고 합니다. 분자 구조가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풀어지는데 소화효소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은 것들, 즉 분해되지 않은 것들은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은 두 군데서 소화가 된다. 내 소화효소에서 분해되기도 하고 내 소화효소에서 분해되지 않은 것은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고기는 내 소화효소가 대부분 분해합니다. 그게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에 이제 자기 소화효소로 다 녹여버리죠. 그래서 직접 흡수를 합니다. 직접 녹여서 직접 흡수를 하는 게 바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장과 소장에서 대부분이 분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 고기 단백질 대장까지 많이 내려가면 거기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섬유소입니다. 식이섬유라고 하죠. 야채. 이런 섬유소는 내가 먹어서 변해 안 보이니까 내가 소화시킨 줄 아는데 그것들은 장내 미생물들이 전부 다 발효시킵니다. 대장에 있는. 우리가 관장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씹어먹은 감이나 김치 쪼가리들은 그냥 하나도 분해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이 그걸 먹어치우듯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변해 보이지 않고 소화되어 있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옥수수 알갱이가 그대로 나와버리고 또는 상추, 뭐 김치, 이 섬유질이 그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소화가 대장에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탄수화물은 우리가 고구마, 감자, 밤, 빵, 보리밥, 뭐 쌀밥 또는 이런 잡곡, 기장, 수수, 율무 뭐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 이것들은 내가 먹었을 때 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도 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또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이 당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도 있고 또는 복합당 이렇게 분자량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하는데 아무튼 장내 미생물은 이 복합당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구마, 감자도 탄수화물인데 흰쌀밥도 탄수화물인데 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뭘까요? 바로 백미밥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백미밥을 주로 먹어야지 막 옥수수나 고구마, 감자를 먹으면은 백미밥보다 안 좋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백미밥의 당질은 가장 분해가 쉬운 당질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담을 때도 꼭 백미를 담는 겁니다. 똑같은 탄수화물이니까 고구마, 감자, 뭐 밤, 옥수수로도 막걸리를 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 담죠. 주로 백미로 담죠. 그만큼 장에서도 장내 미생물도 백미밥의 당질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백미밥이 주식이 됐고, 백미밥은 여러 것을 먹어도 소화가 쉬운 거죠. 잘 되는 거죠. 부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음식들은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막 방귀가 많이 나고 변이 나빠지지만 이 쌀밥은 정말 많이 먹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대장에서 쉽게 발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미밥을 먹을수록 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백미밥을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변이 나빠질까요? 우리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변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 대장에는 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미생물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다 그 음식들을 다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에 따라서 자기들이 분해할 수 있는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미밥의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좋아하는 종은 적기 때문에 백미밥을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변이 나빠져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왜 변이 나빠지는가, 그 파트에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시적에 반찬이 없었죠. 별로 없었죠. 그래서 고봉밥에, 흰쌀밥에 그냥 된장국, 김치만 먹었죠. 그럴 때 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다른 탄수화물보다 흰쌀밥이 가장 좋고 변이 좋아진다. 위장도 편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환자한테는 푹 퍼진 죽을 주듯이 이 백미밥은 어떤 소화가 가장 쉬운 재질의 탄수화물이고, 장에서도 발효가 가장 쉬운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섬유질을 줄이고 백미밥 위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백미의 역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